안녕하세요, M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부곡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 38평형이고요. 전체적인 컨셉은 약간 다크하면서도 깔끔한 모던한 컨셉을 원하셨고요. 이 집에 여러가지 숨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여기는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에 보시면 이쪽에 위치한 실외기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실외기실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을 달게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우드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거실 공간의 핵심인 아트월을 먼저 소개할게요. 아트 같은 경우에는 요 집주인분께서 65인치 좀 스피커가 좋은 TV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TV를 나중에 향후 바꾸더라도 높이가 커졌으면 커졌지 낮아지지는 않으니까 65인치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하셨고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TV가 65인치가 위치가 하는데,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곡선을 줘줬고 블랙 부분으로 중간에 포인트를 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65인치 TV가 좀 이렇게 다소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TV가 최대한 디자인적으로 이제 넓어 보이게 만들려고 TV가 꺼졌을 때 그 컬러를 비슷한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넓어 보이게 표현했고요. 구조적으로는 곡선형을 유지함으로써 소리가 양쪽에서 부딪혀서 오목하게 모아지는 그런 효과를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복도가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자로 막아버리게 되면 다소 좀 공간적으로 좁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간다든지 그러면 좀 부담감이 있어서 일부러 최대한 좀 더 넓게 하고자 한 번 더 라운드를 줬습니다. 주방부를 설명드릴 건데요, 기존에는 주방부가 이렇게 기역자인 형태로 싱크가 되어 있었고요, 이쪽이 냉장고장이 위치하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11자형 주방을 만들면서 요 기둥을 못 없애기 때문에 이 기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기둥을 감싸는 대리석을 이제 아일랜드형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네 분에서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 분이 앉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두 분 정도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식탁 공간을 따로 확보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원래 기역자인 주방에서 이렇게 일자형으로 배치함으로써 원래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조리를 한다든지 뭐 도마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감하게 일자로 만듦으로써 여기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또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선을 짜봤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넣음으로 냉장고에서 바로 재료를 꺼내서 이렇게 씻고 여기서 도마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함과 동시에 밑에는 이렇게 식기세척기를 빌트인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을 한번 보실게요.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가 대형으로 넓음으로써 이쪽에서도 수납이 되고, 자, 여기서 장이 끝나요. 자, 그리고 요 반대만큼 무릎 공간을 제외한 요 정도 또 쪽장이 하나 더 들어가는, 그래서 하부장이 이렇게 넓게 짜면서 한 개 반이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덕션하고 후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가성비 제품, 하츠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하츠 인덕션하고 하츠에서 나오는 이제 스퀘어 후드인데, 요거를 키게 되면 자동으로 후드가 켜지는 그런 연동형 후드가 되겠어요. 보통 주방을 설계할 때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이제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키 큰 장을 만드는데, 그 키 큰 장이 전면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일랜드 밑으로 들어가게 설계를 함으로써 좀 더 보다 깔끔하게 연출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조 대리석 전박이 말고 이제 LG에서 나오는 오로라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인조 대리석보다 코스는 그렇게 비싸진 않으면서도 이렇게 예쁜 세라믹 상판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가성비 제품을 채택을 했습니다. 거실과 복도가 이어지는 라인 조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기역자로 시공함으로써 최대한 엣지가 있으면서도 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최대한 길어 보이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게끔 라인 조명을 한번 설계해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쭉 라인 조명이 형성이 되어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서 들어오시는 복도등처럼 이렇게 3로 스위치로 해서 이쪽에서 끄고 여기서도 켤 수 있게끔 이렇게 3로 스위치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명 설계를 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물 천장을 보실 건데요. 우물 천장도 라운드형을 줌으로써 조금 아기자기함과 좀 대형 실링팬이 들어갔는데요. 이 실링팬을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선에서 이제 우물 조명을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도 공간에 조명을 다운라이트를 전구색을 제가 따로 추가를 해놨는데요. 요거를 함으로써 이런 액자 같은 거를 이제 걸게 되면 좀 더 무드 있고 엣지 있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밤색 우드톤과 전구색 감조 조명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두운 계열 쪽에는 이런 전구색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세련되고 엣지 있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주 선물로 복이 많이 들어오시라고 해바라기가 들어있는 캔버스 액자를 선물로 해드렸고요. 자, 이 액자 뒤에는 이렇게 분전함이 있었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분전함을 따로 이렇게 없애는 쪽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분전함 브라켓을 보시면 최대한 얇게 해서 마감을 했는데,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통은 5cm 정도 꺼내게 되는데, 그럼 복도가 너무 좁아져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액자를 거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자, 이쪽 복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우드 필름을 사용했고 이쪽은 600에 1200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문과 이 벽을 같은 소재로 이렇게 마감을 함으로써 최대한 넓어 보이게, 길어 보이게 시각적인 효과를 줬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600에 1200 타일을 붙임으로써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동 중문이 이렇게 원슬라이드 형태로 달리게 되었는데요. 이 자동 중문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벽을 만약에 필름이나 목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필름이나 목공은 이 중문이 움직이려면 어쨌든 이 벽에 대한 수직을 잡아줘야 되는데, 타일은 타일 자체가 1cm고 이제 뒤에 붙어지는 밥이 이 수직 수평을 최소한으로 잡아주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존 벽에서 3cm 안에서는 수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일 소재를 사용했고요. 목공으로 했을 때는 목상을 잡고 다루기 뼈대에다가 이제 MDF 마감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최소 5cm 정도는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cm에서 3cm 정도는 수직이 거의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공을 해서 맞추게 된다면 복도가 더 좁아지는
이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직을 잡기 위해서 타일 소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다 이어지게 기역자로 같은 소재를 하고 재료 분리를 여기에서는 중문을 통해서 중문 프레임으로 재료 분리를 자연스럽게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현관으로 갈게요. 자, 현관 같은 경우에는 벽과 바닥이 600에 1200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름보다는 너무 이 집에 대한 필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일로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줬다고 보시면 돼요. 타일로 맞추고 문은 이제 웬만하면 여러 컬러를 안 쓰고 우드 필름으로 해서 이렇게 문의 컬러를 만들어줬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시형 손잡이와 자동으로 멈추는 도어 클로저. 이렇게 말발굽이 없으니까 요 밑에 하단부에 말발굽이 없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연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가 돼서 열리고요. 안에서 여실 때는 이렇게 손잡이를 숨금으로써 이쪽에다 손을 대시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중문에 레일이, 하부 레일이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요거는 자동 레일 자체가 천장에 목상 보강을 튼튼하게 해서 천장에 매달리게끔 저희가 했고요. 요 밑에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타일과 마루를 마감짓기 위해서 재료 분리대를 시공했어요. 이 디딤석은 지금 최대한 작게 만들었는데요. 이 디딤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도 라인에서 봤을 때 이제 문이 닫히고도 딱 끊어지는 라인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디딤석과 요 매지 라인을 맞춰줌으로써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바닥 타일을 보시게 되면 600에 1200을 세로로 이렇게 쭉쭉 시공하다가 신발장 밑에는 가로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명이 비춰지는 공간에 세로줄이 여러 개가 더 들어가면 줄이 많아 보이니까 좀 더 지저분한 느낌도 있고, 최대한 요 신발장 라인과 요 밑에 매지 라인을 거의 맞춰줌으로써 최대한 보다 깔끔한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푸시형 손잡이도 있지만은 이렇게 엘바 손잡이를 이용해서 앞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덜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었을 때는 편안하게 열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상부에 보시면 도배와 신발장 문이 이제 무몰딩으로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좀 더 보다 넓게 서라운드를 어셈으로써 깔끔하게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 집에 이제 공주님이 계시는데요. 공주님의 방을 제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을 열면 이제 아기자기한 화장대와 대형 거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거울이 조금 뒤에서 보게 되면 전신 거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는 사이즈로 이렇게 최대한 크게 만들었고요. 입구에 원래는 여기가 뚫려 있었는데 이렇게 가벽을 세운 이유가 현관 입구에서 이 따님의 방이 혹시나 문 열었을 때 이제 주변 이웃분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공간을 나눠줌으로써 화장대로 이렇게 공간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자, 이쪽 마감은 약간 반달형으로 기역자 모양 엣지 있게 이렇게 아치형을 잡았고요. 완전히 아치를 잡게 되면 이쪽에도 튀어나와서 보다 좀 더 방이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달로 채택을 했고요. 이쪽에는 이제 스위치가 그릇대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반달 아치를 통과해서 이쪽 가벽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책상을 배치할 수 있는 이 벽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도 지켜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을 필름만 시공해서 리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방을 이제 확장을 함으로써 여기는 이제 침대를 놓을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가구 배치와
이제 공간을 다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 가벽을 라인을 잡아서 추천을 드려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장대 디테일을 보시면 상부에는 저 인조대리석 상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짝은 이렇게 약간 타일같이 보이는 스톤 화이트 제품을 사용했고요. 이거는 세라믹이 아닌 일반 그 싱크 도어인데 펫 도어인데 타일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용부 화장실을 가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변기는 이제 위치 이동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가 세면대, 여기가 욕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조적 파티션을 세워줌으로써 이제 공간 분리를 해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이제 설비와 배관 이동을 해서 세면대와 샤워기를 스위칭을 했어요. 스위칭을 함과 동시에 매립 선반과 이제 타일 세면대,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샤워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장이 한 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슬라이드 장이 있고 여기도 슬라이드 장이 있지만 변기 위에도 수납장이 한 개 더 들어감으로써 수납장이 한 개 더 생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력이 극대화됨과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욕실 길이가 조금 작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이 조조 파티션을 안 하고 일반 유리 파티션을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집의 하이라이트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이쪽은 지금 정전이 된 것처럼 시꺼먼데요. 야. 자, 이렇게 보시면 클라이언트 분께서 피규어와 굿즈를 좀 애용하시는 분인데요. 여기 이제 피규어 장을 짬으로써 지나가면 센서가 되게끔 이렇게 센서형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평상시에는 불이 꺼졌을 때는 좀 잘 안 보이다가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쫙 보이는 형태로 했고요. 요 뒤에 보시면 저희가 브론즈 유리 속에 저희가 타일을 600, 1200 타일을 시공함과 동시에 라인 조명을 설치해 줌으로써 다소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너무 어둡다고 보일 수 있는 이런 피규어 장을 이제 불이 켜졌을 때는 뒤에 밝은색 타일이 조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만들었어요. 반전 매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볼게요. 갑자기 또 검은색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불이 켜지게 되면 이렇게 확 개방이 되는 이제 초대형 3연동 도어를 설치를 함으로써 붙박이장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일반 붙박이장에 이런 브론즈 유리 도어를 채택한 것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가격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안 가는 선으로 만들었어요. 이쪽 안에는 블랙으로 도배를 했고요. 블랙 시스템 행거를 채택을 해서 평상시에 불을 껐을 때는 시꺼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갑자기 불을 켰을 때는 이렇게 자기만의 고급스러운 드레스룸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여셔도 반대편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공간상 최대한 이렇게 꺼내시는데 불편 없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유리도어가 어떻게 보면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세게 닫으면 이렇게 댐퍼 기능이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도 이제 좀 다크하면서도 유니크한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별도의 화장대 공간이었는데 이 벽이 조적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적벽을 뚫어서 세면대를 밖으로 건식형으로 꺼냈고요. 꺼낸과 동시에 이렇게 큰 거울을 시공함으로써 다소 조금 좁아 보이는 공간을 최대한 넓어 보이게 꽉 채우면서도 깔끔하게 그렇게 연출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하부에는 이렇게 서랍을 만들었는데요. 이 서랍에 보시면 특이하게 반쯤 열었을 때 불이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세면대 뒤쪽에 세면대 넓이가 여기는 480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장을 300 정도로만 짧게 짜서 그 뒤에 조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았을 때 여기는 메인 조명이 없다 보니 은은하게 즐기시는 데인데 이렇게 무슨 물건을 찾을 때 안 보이면,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요 안에 내용물이 보이게끔 이렇게 만든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일부러 빛이 새어 나오게 해서 조금 특이하게 좀 조도를 확보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 거울 조명도 보시면 일부러 거울을 2mm 정도 작게 제작을 해서 빛이 양쪽에 살짝 테두리처럼 나오게끔 그렇게 좀 이제 이것도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시공을 해봤어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창고 공간인데요. 창고 공간은 이렇게 여행을 좀 자주 다니셔서 캐리어랑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룸은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피규어장이고요. 이렇게 이불장을 따로 설계를 해서 이불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이제 요 피규어장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불장이 들어간과 동시에 이 라인을 어느 정도 맞춰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 화장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 세면대가 위치했었는데 요 부분에 따로 이제 의자 같은 걸 두신다고 하셔서 공간을 비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기하고 이제 슬라이드장, 그 다음에 간접 조명, 젠다이 이렇게 공간을 확보했어요. 자, 샤워 공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폭이 넓은 게 아니고 뎁스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상위 끝에 전면에 매립 선반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매립 선반을 만든과 동시에 하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수구가 벽 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따가지고 동굴처럼 만들어서 요 안에 하수구가 위치하게끔 만들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벽이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전면에 매립박스를 만든, 이게 여기 벽에서 전면에 매립박스를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벽이 튀어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을 조금 더 꺼낸 이유는 최소한의 동선을 확보하면서 문이 열렸을 때 여기가 원래 유리 파티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유리에 돼 있는 게 좀 불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유리 파티션보다는 이 벽을 연장함과 동시에 이 이제 매립 선반이 나오는 이 조적 사이즈를 확보함과 동시에 요거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줌으로써 물이 최소한으로 덜 튀게끔 그렇게 활용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이랑 조적 파티션이랑 거의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동선을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룸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방에 대한 확장은 이제 좀 부담스러우셔서 확장까지는 안 하게 됐고요. 확장이 돈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확장을 해봐야 어차피 이쪽에 기둥이 남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요. 조명은 이렇게 안방에도 우물 천장과 실링팬을 설치해 줬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을 이쪽에 할까 했는데 이쪽에는 스프링쿨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나와야 돼서 너무 좀 좁아 보여서 이제 침대 머리 위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고요. 자, 이쪽에는 침대 헤드 부분인데요. 침대 월 부분이 좀 특이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로 넣어 드렸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간접 조명을 넣어준과 동시에 자면서도 우리 자다가 일어나서 불 끄러가기 귀찮지 않습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무선 스위치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조명으로 했고요. 고객님께서 주무시기 전에 약간 독서 같은 걸 즐겨 하신다 해서 이쪽에는 라인 조명을 이렇게 한쪽에 따로 넣어줌으로써 이 라인 조명이 켜서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양쪽에 이런 슬라이드형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를 양쪽에 심어 드렸어요.
부부분께서 보통 주무실 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서로 따로따로 충전을 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이런 턱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렇게 침대 높이를 이제 컨펌을 받아서 침대가 좀 높은 침대였는데 이 높은 침대에 머리맡에 둘 수 있게끔 이렇게 이 높이를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부분은 이제 직각으로 잡기에는 조금 마감적으로도 좀 좁아 보이고 예쁜 느낌이 없어서 일부러 아치를 줘서 좀 보다 부드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화장대를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화장대 인조 대리석과 여기 보시면 화장대랑 여기랑 색깔이 거의 같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여러 제품을 이제 탐색해 보다 보니 영림 발렌블랑 제품 필름과 펫도어가 컬러가 거의 동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의 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컬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달형 거울 시공을 해드리고 이쪽에는 이제 드라이기를 할 수 있는 코너형 콘센트를 조그만하게 이제 넣어드렸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매립형을 하게 되면 이 서랍이 너무 작아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뎁스를 너무 많이 넣고도 답답해 보이는 게 있어서 이 매립 콘센트를 넣기 위한 공간을 이렇게 코너형으로 풀므로써 공간과 미니멀한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렇게 검은색 유리도어에 이 고급스러운 저는 드레스룸을 꼭 갖고 싶었는데요. 이 집은 어떻게 하다 보니 공간이 나와서 충분한 협의 끝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이제 고객님께서 가장 고마웠던 점은 고객님께서는 이제 최대한 디자이너로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좀 마음 편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 덕분에 저도 최대한 많은 연구를 해서 극적인 효과를 많이 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블랙 컬러나 이런 어두운 컬러는 자칫 요즘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고객님께서는 제 디자인적인 감각과 시공 능력을 충분히 이렇게 좀 믿어주셔서 덕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역량을 좀 많이 펼쳐봤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집주인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올해 2025년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 집이 2024년 12월 31일 날 딱 끝난 집이에요. 덕분에 저희도 이제 편집이 되고 이렇게 유튜브가 나갈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났겠지만 이 현장을 끝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5년에는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M디자인 엠바스를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